함께 가요. 과학이 있는 곳 국립중앙과학관. 네, 저희가 지난 두 편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에도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DNA 바이러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는요, 천연두, 수두, B형 감염 등이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핵산 종류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DNA 바이러스는 이중가당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 복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돌연변이 확률이 R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낮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과거에 굉장히 창궐했던 천연두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나요? 천연두는 12,000년간 인간을 괴롭혀온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바이러스인데요. 천연두는 18세기 이전까지 유럽 지역에서 매년 4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을 시켰고요. 감염자들 중 20에서 60%가 사망을 했고 아동은 80%가 사망했습니다. 20세기 역시도 3억에서 5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67년 WHO는 그해에 1,5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백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요. 천연두 감염자는 굉장히 크게 줄어서 1979년도에 WHO는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NA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인데 변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왜 RNA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은 걸까요? DNA 바이러스는 이중가닥의 DNA를 가지고 있고요. RNA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의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나머지 하나가 손상이 되더라도 복구가 쉬운 반면 RNA 바이러스는 손상이 일어났을 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코로나19, 사스, 메르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들 역시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상대적으로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10대 전염병 중 8종이 모두 RNA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A형 친정 인플루엔자, 에볼라, 홍역, 사스 등이 모두 RNA 바이러스를 갖는 10대 전염병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촬영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요,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죠라고 물어보면서 차원을 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왔어요? 어디가 불편해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거를 이제 문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청진기를 통해 가지고 호흡을 체크를 해요. 폐렴은 걸리게 되면 이제 숨소리가 다르고요. 정상 호흡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폐렴이 의심이 된다 했을 때는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엑스레이나 CT 촬영의 결과는 폐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폐렴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에 의해서 발병을 한 것인지, 세균에 의한 것인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CT 촬영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바이러스 진단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진단 기술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 기술은요, 항체의 특이 반응성을 응용한 것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스에만 반응하거나 메르스에만 반응하는 특이 반응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원 항체가 뭔지 일단은 말씀드리면요, 항원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 이들 병원체가 분비한 독소 등이 모두 항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하는 모든 것들이 항원이 되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이 몸으로 침입해 오면 우리 몸은 이제 그 항원에 대한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 침입자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항원과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항체라고 합니다. 이 항체는 뭐냐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은요, 진단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30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이 항체를 찾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 기술은 또 어디에 이용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뭉치게 하는 두 개의 항체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혈액형 A를, 다른 하나는 혈액형 B를 뭉치게 합니다. 전자가 항A형 혈청이고요, 후자가 항B 혈청입니다. 이 둘은 모두 이제 항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형 A는 항A 혈청에만, 혈액형 B는 항B형 혈청에만 반응합니다. 반면 혈액형 AB는 두 개 모두에 반응하고요, 혈액형 O는 두 개 모두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혈액형이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공룡은 뭘 먹고 살았을까? 드넓은 우주의 신비, 다 함께 떠나보자. 과학의 세계로